예,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마이너스 2,500 매도 포지션으로 나와 있고요. 올해 드디어 마이너스 33조 원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마이너스 33조 원까지 갔다가 좀 줄어서 마이너스 30조 원대인가? 그러니까 조금 외국인 매수가 있어서 좀 반등하다 하고 어쩌고 하다가 그다음 다시금 마이너스 33조 원 다시 돌파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마 이렇게 잠깐 반등하더라도 계속 떨어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는 제가 아주 예쁘게 무지개 색깔로 5일선부터 해서 120일선까지 5일선부터 해서 빨주노초 파까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빨간 선은 5일선. 지금은 다 깨졌습니다. 지금 목요일날이 여기죠. 목요일날 5일선 깨졌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21선이죠. 금요일날 깼습니다. 돌파를 했었는데 여기 돌파를 이때 했었는데 다시 깨지고 만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되어 있고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역배열로 갈수록 안 좋은 건데, 역배열이라는 것은 121선 가장 큰 숫자가 있는 나의 120일의 평균이 가장 위라는 것은 지금의 나 5일간의 내가 120일간의 나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죠? 인간으로 치면은 시험 성적에 있어서 120일간의 나보다 5일간의 내가 못하다면은 최근으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아직 뭐 이건 안 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평선은 다 깼는데 제가 하나 남아있다고 한 것을 깼다가 회복한 다음에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선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2958선인데요. 그게 아직은 약간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21선은 다시 이탈을 해가지고 인버스를 금요일날 장 마감 때 조금 한 5% 정도 늘리는 의견 드렸고, 아마 어, 월요일부터도 계속 회복을 못, 20에서 회복 못하면은 조금씩 계속 인버스 비중 올릴 것 같고요. 2958선을 깨고 회복을 못하게 되면은 인버스 적어도 한 50%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 있다면 뭐 굳이 50%까지 안 가셔도 되고요. 인버스 한 40%만 돼도 뭐 폭락이 와도 거뜬하죠, 사실은. 여러분이 고평가 종목만 피하신다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방식은 이평선대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또한 외국인 선물도 참고해서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커뮤니티에 남겨드렸듯이 블로그 설명대로 이 방법만이 거의 2008년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한 후에 나온 폭락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방법입니다. 나중에 뭐 이러고도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당연히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평선들을 하나씩 회복할 테고, 이평선을 회복하면 인버스 줄어갈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 이 상승에 동참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고 하면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인버스를 단계별로 줄여가면서 상승에 동참하면 그만이 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관건은 제가 볼 때 여기가 올해 1차 하락의 끝이냐, 이 정도. 너무 작죠. 물론 크다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볼 땐 작습니다. 아니면은 1차 하락이 아직 안 끝났고 1차 하락을 좀 더 진행해서 적어도 2800선 정도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을 좀 크게 할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21선은 살짝 회복했었습니다만은 직선으로만 본다면은 이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죠? 딱 반등 정도에 불과하고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차트로만 본다면 모습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빨리빨리 21선이라도 회복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중요시하는 선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정확히 헤딩한 것 같진 않는데 여기를 못 넘었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형성이 돼버려 가지고 이렇게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 살짝 위로 간 박스권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여기 지지선, 물론 이제 한 단계 더 떨어져가 여기도 이제 여기를 또 쌍바닥으로 가져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흘러내리면 이 아랫단은 깨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거 추가락 안 하려면 당장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좀 화들짝 21선을 회복하면서, 그죠? 회복하면서 오히려 좀 추가 반등해서 21선 맞고 떨어질 게 아니라 좀 더 반등해서 이 녹색선 61선 보이시죠? 무지개 색깔 중에 녹색선 초록 색깔을까지 가고 떨어지는 패턴도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근데 이평선에 어디로 움직일 건지를 잘 가늠을 하는 거죠. 아니면 초록 색깔을 이렇게 하다가 이후에
한 번에 쫙 뜯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면 이제 인버스 줄 때 줄이면 되고, 여기서 이 중에 어느 선을 기준으로 현금 비중을 조절할 것이냐. 5일선을 조절하는 거는 너무 이제 너무 자주가 되니까는 사실은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급등했던 거, 요런 지점이나 요런 지점 많이 급등했을 때 조금 그때에 좀 크게, 아니면은 급락했을 때도 5일선 회복하면은 조금 인버스를 한 번에 많이 줄여요. 요번에 인버스 좀 줄여서 반등을 좀 먹을 수 있는 정도였죠. 그죠? 그거 외에는 사실은 21선, 61선, 121선 아니면 5일선 대신 11선 정도라도 하는 게 덜 피곤하죠. 그래서 만약에 요 세 개 이평선으로 현금 비중을 조절한다고 21선 깨진 데서는 뭐 현금 비중 20에서 30%, 61선 깨져서 현금 비중 또 추가로, 지금은 세 개가 다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현금 비중이 뭐 그런 식으로 요 세 개만 가지고 현금 비중을 잡는다고 하면은 현금 비중의 60%에서 70% 정도. 그죠? 그러면은 인버스로 환산은 어떻게 됩니까? 인버스로 하면은 인버스 30에서 35% 사이 정도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에다 선물 동향을 좀 첨가해서 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설명 주식TV에 맨날 좀 언제까지 남겨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힘나는 대로 매일 그 비중을 조절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양호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해외 증시도 만약 우리나라 증시 외국 선물 매도가 계속 쌓여가게 되면은 이것도 코스피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후에 여기를 다시 깨는 거. 제가 늘 안 좋게 보는 거, 넘는 것 같이 하다가 기간을 오래 가져가지 않고 기간을 오래 가져가서 지지가 되면은 이때처럼 다시 오르고요. 보세요. 여기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지지대에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지대에서 오르면 지지대에서 오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제가 무엇을 불리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많이 얘기 드렸지만 이 고점을 넘을 듯 넘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올 때 여기를, 그때는 이거 몇 번을 다시 넘었습니까? 몇 번을 다시 넘더라도 이건 6, 7번이라고 말씀드렸죠. 6, 7번 해도 다시 깨지면 무조건 조심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스닥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넘을 듯 그죠? 넘었다 깨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깨지고 요렇게 살짝씩만 눕혀도 최고가를 계속 사상 최고가를 이런 식으로 살짝씩 사실 별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렇게 계속 지금도 약간 이 기울기가 약간 만만해지긴 했는데 또 막판 스파트라는 게 있어서 또 확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다시 무조건 흘러내릴 때는 조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나스닥이 몇 번의 삐끼질이 더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만까지 올릴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스닥으로 펌핑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글로벌 중에 아시아 글로벌 중심은 조금 이렇게 약간 하락 전환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평선이 아래에 다 있다. 이때 오를 때는 다 아래 깔리죠. 그리고 120선 제일 위에 있는데 지금은 위에 있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이게 다 이제 데드 크로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러면서 정배열에서 정배열. 121선이 제일 아래. 큰 선이 아래에 있는 게 정배열, 큰 선이 위에 있는 게 역배열로 점점 변하고 있죠. 완전한 역배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선보다 5일선이 높기 때문에 완전한 역배열은 아닌데 이러다가 이제 5일선마저 떨어져 내려오면은 역배열로 가게 되면서 정배열일 때는 상승, 역배열일 때 하락인데 이거 역배열로 가지 않으려면은 바로바로 여기서 버텨주면서 다시금 이평선을 올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역배열로 끌려가지 않고 다시금 반등하게 되는 거죠. 피곤하죠. 이렇게 대응하는 게 피곤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요즘 상승 추세도 이렇게 여기도 깨진 마당에 지금 유일하게 그거는 이제 나스닥만 미증시가 조금 상승 추세라는 거는 긍정적이지만은 미증시를 따라가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반대로 나스닥이 다시 무너져 내리거나 다우지수가 다시 살짝 넘는 듯 하다가 다시 깨졌을 때 그때는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방향을 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방향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방향대로 또 상승 나면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몇 번을 떨어뜨렸다 끌어올리고 헷갈리게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쌓일 만큼 쌓이면 어느 순간인가. 근데 그걸 저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번 하락은 더 하락하더라도 분명히 나중에 또 끌어올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는 패턴상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든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